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죠.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의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 종목 점검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 종목이었죠. 그린케미칼이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린케미칼에 대한 전략부터 듣고 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린케미칼에 대해서 상당히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흐름들에 따라서 그린케미칼이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이후에 계속적인 좀 양봉을 좀 만들어내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밀리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희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자체는 돌파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1선 정도에서 눌림목 구간들을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발생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도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전략대로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좀 본격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니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으로 3.64%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소 조금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도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켜주고 거래량 자체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동사가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피혁 부분에서 주 사업을 영위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이제 르노, 삼성, 그리고 이제 투미라든지 글로벌 의류 제품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살아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은 좀 눌려 있었던 성장이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도 4월달과 5월달의 고점 자체를 오늘자에 드디어 좀 돌파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부수적인 부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종속 회사입니다. 골프앤리조트라는 이러한 이제 리조트 사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해서 다소 좀 경계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코로나뿐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상황을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사업 플러스 그리고 이제 부수적인 종속 회사에 대한 성장 흐름들까지 좀 덧붙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시장 상승에 약간은 좀 뒤쳐져 있었던 동사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1,4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또 유입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에 대한 유입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우리가 좀 설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코로나가 시작하기 이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죠. 1,850원서부터 한 1,900원대까지를 1차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는 전략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라인은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최근에 5일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1,600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의 0.32% 하락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다만 주가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간부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순매수세는
상당히 좀 잘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고점 나름대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저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인 포인트로 봤었을 때 동 종목 같은 경우, 동 섹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 또는 이제 시장에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멘텀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주입니다. 4월 22일서부터 4월 23일까지 양 이틀 동안 미국의 기후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제 이슈들, 쉽게 말씀드려서 신재생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그 날짜에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이제 매크로적인 투자 포인트가 좀 나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러한 베어링 자체가 미국의 지휘사에 거의 한 30% 정도가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풍력 시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수혜들을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기업이다,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지,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저점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12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고점을 형성을 하긴 했지만, 현재 2021년도 1분기까지 넘어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좀 저조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지표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바닥을 확인을 하고 우상한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크로적인 지표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일선과 20일선 구간에서 눌림목을 통해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38,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고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저점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하단이겠죠. 한 3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릴 테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캠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전방선언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다가올 수 있는 미국 기후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번쯤은 선반영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CS 베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유니캡 오늘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유니캡 급등주 차원에서 잡아보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최근 흐름이 좋진 않았지만 또 미국의 풍력 산업 성장 수의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죠. CS 베어링 함께 잡아보자라고 말씀하셨네요. 박용호 고수께서는 내일장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은 이슈들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한동안 좀 잠잠해진 종목이 있었죠. 뭔가요? 뭐냐면은 네. 풍력 관련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예, 신재생 네. 에너지 그동안에 고점에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저점에서 지금 약간의 반등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달에는 다시 탄력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달 4월 24일인가요?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합니다. 물론 그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하겠지만은 가장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 시진핑이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화상에 참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장 화두였었는데 참석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확신되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기후정상회의에서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무역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에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기후는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서 제1호로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을 했듯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는데 중국이 기후와 그다음에 무역과 두 가지를 바이든하고 부딪힐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하면은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낼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던 이런 풍력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은 유니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유니슨은 제가 기업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오늘도 보면은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3강 MMT라든지 그동안의 저점에서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일단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도 지금 잠시만요. 제가 유니슨 한번 보면은 네. 이전에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전에 하락폭의 중간에 4,200원 정도에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전에 기관들이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뿐만이 네. 아니고요. 보면은 뭐 CS 윈드도 역시 마찬가지고 최근하고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또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시장에서 화두를 일으킬 만한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후 관련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에서 오늘 유니슨을 말씀드리고요. 유니슨의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이 중간점 부근이 한 5,000원 정도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지 이탈가는 최근에 저점이 있는데 최근에 저점이 한 3,50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000원, 지지 이탈가는 3,800원 여러분들에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후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좀 한 목소리를 낼 것 같아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다시 탄력 받아갈 수 있을까요? 유니슨 내일장 유망주로 주셨고요. 고윤기 연구원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일단 주식 중에 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기대감이 있으면서 좀 실적까지 붙는 그런 좀 종목들을 네. 좋아하는데요. 원래 성장성 있는 종목 좋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성장주를 좀 좋아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NK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주. 네,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아니에요. 있는데요. 네. 네. 일단은 뭐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하면은 우리가 뭐 치아 임플란트만 이렇게 좀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뭐 신고가를 뭐 기록을 하고 있지만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척추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뭐 그러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익스펜더블 케이지라는 그 척추 임플란트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요. 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미 FDA 승인을 이미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 이후에 다시 2차 랠리 가능성이 높은 점은 뭐냐면 작년 12월 17일 날 일단 미국 업체랑 이 척추가변 케이지에 대해서 라이센스 관련돼서 MOU를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에 그 본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어느 정도 본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력 같은 경우에 일단 지난 1월 달에 일본의 교세라 메디칼이랑 일단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해서의 어떤 진출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의료기기에서 미국 시장이 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매출이 크게 붙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고요. 특히나 유럽 판권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5월 달에는 승인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도 지금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단점이 그동안 실적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인데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작년 별도 기준으로 4분기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190억에 32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척추 치료가 지연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치료가 된다라는 그 수요가 폭증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는 실적까지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대표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더욱더 커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한 LNK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NK 바이오도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이었네요. 네, 최고가 맞습니다. 62,00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척추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참 잘 가는데 네, 맞습니다. LNK 바이오도 잘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